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3만 달러대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은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길을 모으는 중이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이는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8시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9시 전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05% 상승, 사실상 전날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48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47% 상승 181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의 BNB 코인의 경우는 0.19% 하락 291달러, 6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2.68% 상승을 하면서 이제 0.64달러,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2%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위 우리 게르게 코인, 에징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0.97% 상승하며 0.4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과연 선물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5분을 기준으로 숏 포지션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숏 포지션 비율이 6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 여전히 높습니다. 65%, XRP의 경우는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바라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이에 이제 지지부진한 시장의 모습들이 반복이 됨에 따라 수익 상태의 비트코인 주소수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최저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 3월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팬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 만에 무려 반토막이 났던 사태였었죠. 그 시기 이후에 현재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7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이 기간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대다수 투자자가 미실현 손실 상태이다. 또한 비트코인 미실현 손익도 5월 초 이후 18에서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초기 투자자들은 매도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최근 수개월 매수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락장을 못 버티고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2020년 후반 시작된 시장 사이클에 합류한 대형 기관들은 물량을 매도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횡보하고 또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락하고 상승 좀 하면은 전보다 더 하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시장 상황들, 이런 시장 속에 투자자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비트코인의 마이너들, 이제 채굴자들의 보유량도 지난 11월 이후 매달 5천에서 8천 개의 비트코인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채굴자들이 카피출레이션, 즉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툼에 나서는 것, 이 심정 가운데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채굴자들의 소득이 전년 평균보다 무려 40% 낮은 상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40%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채굴자들의 경우는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26,000에서 27,000달러, 즉 지금의 가격 대비 약 15% 정도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익 상태가 마이너스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15%에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이 저점일까? 인플레이션도 더 둔화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채굴 사업을 접어야 될까 생각하는 이런 마이너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형 기업들, 투자 자본이 자본금이 빵빵한 기업들의 경우는 버틸 힘이 있겠지만 소형 기업들의 경우는 버틸 힘이 사라지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암울한 전망들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바닥에서는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이 평균 60%가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47%만이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게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100명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다면 보통은 하락장에 60명 정도가 손실을 보는데 지금은 47명만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대량 매수를 보고 있으나 이는 아직 가격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레이더 대다수는 우려스러운 거시 환경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좀 망설여진다라고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보다 이제 악화될 경우 미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탓에 시장에서는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지난 4월 발표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으며 5월에 발표를 했을 때 살짝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공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당연히 높겠지만 이 상승세가 지난달보다 더욱 둔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을 찍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CPI 지수가 좀 악화가 될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이제 이번에 CPI 결과가 다가오는 6월 16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번 6월 10일 날 발표될 이 CPI 지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좋은 소식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도의 수석 경제 고문의 경우는 암호화폐 법정화폐되기 위한 테스트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으며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디파이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파괴적인 혁신일지 아니면 후회만 남기게 될지는 현재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는 총 2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2021년 9월이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화가 채택이 되었으며 지난 2022년 5월 경에는 중앙아프리카 중화공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딱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 지위를 채택한 이 국가는 2개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대신해서 사용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국가들에서는 이제 믿을 것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밖에 없다.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이것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기조가 만연해진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법화 채택 국가가 못해도 이번 연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볼 때 이제 참고하는 사이트이죠. 이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에서 6월 말 이제 20일 안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3,131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무려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30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아니죠. 75%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해당 가격 예측에 참여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현재 15,466명이라고 합니다. 이 예측과 별도로 약 8,500명의 구성원이 이더리움 메인넷이 POS 즉 POS 직전 7월 31일까지 2,981.2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코인 마켓캡 커뮤니티가 예측한 지난해 이더리움 가격 종가 예측 정확도가 무려 88.4%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락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된다면 이달 말까지 전혀 정반대인 1,26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상반된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죠. 이더리움이 3,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딜로이트와 페이팔의 경우는 미국의 유통업체 75%가 2년 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유통업체의 무려 4분의 3이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인 이제 45%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고 여러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환율로 약 한 12억 원 가량인데 또한 여러 암호화폐를 지원하는데 따른 복잡성도 큰 과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함에도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우리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죠.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이와 비슷한 소식들은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8년 3월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해외 유통업계가 암호화폐 결제 수단 도입에 젠걸음이다. 실제 화폐처럼 자리를 잡을까라는 이야기가 헤드라인이 나왔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송을 했을 때 결제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수수료 절감 혜택이 효과가 상당한 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전통 금융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2022년 2월 14일 자메이카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안에 CBDC를 발행할 것이다. 시범 운영을 이미 마쳤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이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메이카 상원에서 CBDC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간주한다는
내용 또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를 이야기하면서 CBDC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겠다. 다른 암호화폐를 크립토커런시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참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폐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우리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자메이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변국들에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들에서 먼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앙으로 몰려오면서 현재 규제적으로 정하려고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암호화폐 우호 성향의 미 한 의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7일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이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한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알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지릴브랜드의 경우는 새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과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데에 동의했다며 다만 그 외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돼 SEC 관할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CFTC는 암호화폐 중에 비중이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할 의무만 있을 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주요 규제 기관이 아니다. 한편 CFTC의 위원장 로스틴 베넘의 경우는 이날 행사에서 수백여 종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겠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시알 루미스 의원이 이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을 내놓은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발의만 했을 뿐 확실하게 적용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리플과 스텔라가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AUDC 출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호주의 증시 상장사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노바티 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AUDC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스텔라와 리플이 지원한다고 뉴투데이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바티 그룹의 피터 쿡 CEO는 최근 파이낸스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리플의 자체 개발 분산 원장 XRP 레저 기반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이 리플 기반,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CBDC를 지원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2021년 12월 당시에도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우크라이나가 착수를 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머니그램의 경우는 스텔라와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송금을 지원한다라는 언급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리플사의 ODL 솔루션을 사용했던 기업이죠.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미 SEC가 이제 리플사의 딴지를 걸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좀 걱정하며 손절을 하였는데 그간 ODL 솔루션을 통하여 봤던 이제 이점을 잊지 못하고 스텔라로 갈아탄 조금은 약간 양심 없는 네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리플사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지만은 못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의 경우도 지난 2020년 6월 4일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우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에 몇 달 뒤 이제 XRP 원장은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건데 이 XRP 원장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지금 CBDC의 브릿지 통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팔라우 공화국의 이제 전략 개발에 같이 지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부탄 왕립통화청의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바라던 바를 가시화해 나가는 사업 단계에 이렇게 봉착을 해 있는데요. 일단은 XRP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단 SEC와 이제 XRP와의 미등록 소송이 먼저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내건 암호화폐 초당적 법안 발의와도 크게 좀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11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3만 달러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상승을 위한 길을 모으는 것일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미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야기를 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발의가 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법안의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암호화폐가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이 SEC가 아닌 CFTC로 이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의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근거로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이 빌드업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빌런이죠.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지긋지긋한 시간 끌기식 소송에 시달려온 블록체인 업계의 경우 이 내용에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SEC보다 가격적인 측면 CFTC가 관할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아직 상원에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SEC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보여왔던 SEC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 금융의 중심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을 바라보는 기조를 보게 된다면 배척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크립토 마켓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명확한 규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떠한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 5월 초 발생한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파이와 관련하여서도 진전의 시그널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지루함과는 달리 오히려 단단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조금은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투자에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간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들이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죠.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